일단 사업의 목표는 모든 사업은 돈 벌자고 하는 거죠. 돈 벌자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할 때 우리 회사 왜 지원하셨어요? 라고 질문하면 대답할 때 월급 받으려고요 라고 하면 100% 탈락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로 사업의 목표라는 거는 돈을 버는 것만이 목표는 아닙니다. 돈을 버는 거는 내가 사업을 잘 해서 목표에 도달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 같은 거고요. 사업의 목표는 내가 이 고생을 이렇게 여러 명의 창업자나 직원들을 데리고 왜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 같은 겁니다. 뭐 왜 하는 이유는 월급 받고 월급쟁이 생활하기 답답해서 하는 거고 목표는 돈 버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령 여러분이 패션 아이템을 판다라고 하면 남들의 패션 감각이 내가 보기엔 너무 못마땅해서 그 패션 감각을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의미로 하시는 게 사업 목표인 거고, 오토 플랫폼을 가령 여러분들이 배달의 민족 같은 걸 만드신다고 하면 국내에 배달 관련된 시장이 완전 독점 시장인 상태여서 독점적인 폐해가 많으므로 그 폐해를 한번 꺾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사업 목표를 잡는 겁니다. 자, 사업 목표와 수익 구조 사이의 얼라이먼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만 이야기 드리면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가령 B2B AI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AI 서비스를 갖고 있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고객사가 이런 데이터를, 우리는 내부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아니면 이렇게 데이터를 고도화해서 혹은 이런 서비스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얘가 자동으로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니즈가 있는 고객사들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주는 게 가령 B2B AI 서비스 회사겠죠. AI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오토 플랫폼. 가령 오토 플랫폼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죠. 아니면 넓게 보자 그러면 일반적인 이커머스 업체들도 다 일종의 오토에 가깝습니다. 배송 같은 부분이 붙어 있으니까, 창고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D2C 커머스라고 해서, D2C 커머스는 그냥 말이 복잡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소규모 제조업체를 말하는 거죠. 소규모로 제조해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사람들. 가령 여기 성수동 같으면 주기적으로 서울숲 앞에서 이렇게 판매하시는 플리마켓 같은 데 나오셔서 이렇게 생활소품이나 패션 같은 거 파시는 분들이 D2C 커머스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예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회사들에게 가령 수익 모델을 세워라 라고 하시면 창업자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하세요. 이렇게 저희는 AI 서비스 업체 같으면 데이터 분석 서비스에 대해서 비용을 건건이 받을 거고요. 그리고 그 건건이 받지 않으면 구독을 해가지고 AI 서비스를 월에 사용료를 10,000원을 내면 계좌당 한 명씩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 이런 형태의 대답을 합니다. 혹은 오토 플랫폼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스타트업 대표분한테 수익 모델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보면 하시는 이야기가 저희는 플랫폼 측에 들어오는 공급자한테 수수료를 15% 받고 사용자한테는 무료로 해가지고 운영할 생각이고요. 아니면 플랫폼 참여하는 양쪽 다 무료인데 저희가 광고비를 운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D2C 커머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제조니까, 그리고 커머스니까 우리는 제품 판매 마진을 챙길 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정답이면 참 좋은데요. 이게 정답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게 틀렸다라는 질문이 아니고, 틀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저렇게 사고를 하시면 초창기에 스타트업 만들 때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령 B2B AI 서비스 회사에서 우리는 AI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렇게 유료화해가지고 사용료를 받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그분이 사용료를 받으려면 그 전에 풀어야 되는 숙제들이 꽤 있습니다. 가령 첫 번째, 우리가 만드는 AI 서비스는 기업들이 진짜 돈 내고 쓸만한 가치가 있는 서비스인가?
혹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뭐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같이 대규모의 남들이 다 알아줄 만한 레퍼런스가 생기기 전까지는 B2B 업체니까 그냥 공짜로 운영하면 안 되나?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면 대답하기 참 곤란해집니다. 아니면 내가 무슨 배달민족, 제2의 배달민족을 꿈꾼다고 하는 O2O 플랫폼을 하신다라고 하면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죠. 수수료 받는 것도 좋고 광고비 받는 것도 좋고 뭐 광고비 건당 클릭 한 번당 100만 원씩 받든 뭐 1억 원씩 받든 그건 여러분 마음인데 문제는 그 플랫폼에 와서 거래를 할 사람이 있느냐가 문제죠. 아니 이거는 사업 모델 단계에서 고민할 문제지 이게 수익 모델 단계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거는 정확히는 사업 모델 단계에서 고민할 문제가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초기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초기 스타트업은 사업 모델과 수익 모델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위에처럼 사고를 하시면 사업의 진도를 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래에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 찾은 상태에서 위에 것만 가지고 고민을 하시면 아무런 쓸모가 없거든요. 그건 마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사람이 내가 100m를 우사인 볼트처럼 달리려면은 초기에 몇 초에 50m를 찍어야 하는가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일단 두 발로 걷기 시작했으면 뛰기 연습할 때까지도 몇 년이 걸리죠. D2C 커머스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명확하니까 제품 판매 마진만 고민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거 하시는 분들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쪽은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가가 개념이 뭔지를 모르세요. 내가 얼마 정도 제조를 하면 이게 가격이 어떻게 제품당 원가로 스프레드 되고 그러면 내가 제품을 몇 개 정도로 생산을 하게 되면 원가를 얼마 정도로 운영을 해야 판가에서 마진을 적정하게 챙길 수 있는가 이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거의 핵심은 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비뿐만 아니고 원가하고 이제 비용하고 회계에서 개념이 다르지만 초기 스타트업은 역시 그것도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각종 간접 비용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시거든요. 이러면 물건을 판매를 해가지고 1년 동안 뭐 몇천 개 팔았어요 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얼마 남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적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이런 계산을 해보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팔다 보니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